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은 선선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5도 선에 머물겠는데요. 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경주가 25도 선에 머물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3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경북 동해안 전주역 모두 25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2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후까지는 동해 남부 전해상에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부터는 차츰 흐려지기 시작하겠고요.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날씨는 14호 태풍 남마돌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진로가 매우 유동적이지만 다음 주 초반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겨 대규모 인명피해가 나고 포항제철소 침수로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가 난 것은 포항 냉천 범람이 원인이 됐는데요. 태풍이 지날 때마다 범람하는 냉천,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냉천 범람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태풍이 포항을 지날 때마다 냉천 주변은 잠겼고 태풍 흰남노는 너무나 큰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근본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민들은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강폭을 넓히고 바닥은 더 깊게 파달라고 요구합니다. 폭이 이렇게 좁은데 이게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 좀 강을 지금 주차장 만들고 했는 자리 이런 걸 파내고 해가지고 좀 넓게 좀 만들어 달라. 즉 통수 공간을 넓혀달라는 것인데 경주와 포항을 거쳐 동해로 빠지는 형산강이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경주 안강읍의 홍수 피해를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형산강 하구의 강폭을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형산강 하구 좁은 지역의 강폭이 지금보다 50m가량 더 넓어집니다. 포항 냉천도 형산강처럼 하류를 확장하면 물이 잘 빠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초 포항제철소 건설 부지 확보를 위해 포항 냉천의 물길을 하천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트는 도강 사업을 하면서 강 하류의 폭이 상류보다 좁아진 데다 바다로 이어지는 하류의 경우 진행 방향 왼쪽엔 포항제철소, 오른쪽엔 OCI가 자리 잡고 있어 하천을 넓힐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게다가 하류를 무작정 넓힐 경우 만조시 바닷물이 역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냉천교에서 바다 쪽으로 조금 내려온 곳에 서 있습니다. 만조가 되면 바닷물이 제가 서 있는 이곳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부분 준설과 함께 방호벽을 높게 쌓고 물흐름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과 교량들을 손보는 쪽으로 복구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특히 교량이 장애물 역할을 하면서 주변이 쓸려나가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마트 앞 냉천교는 교량의 길이를 더 늘리고 다리빨이 낮은 인덕교는 인근 원용교 수준으로 교량 높이를 높여 물 빠짐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교량 신설 구간에는 파임 현상이 유달히 더 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들어오는 물의 양과 교량을 통과한 물의 양의 차이 때문에 교량을 통과하지 못하고 월파가 되는. 또 이번처럼 냉천 상류에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물주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항사댐을 건설하는 것도 수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6년부터 남구 오천읍 항사리 일원에 총 저수량 476만 세제곱미터, 높이 50m, 길이 140m의 항사댐 건설을 추진해 왔는데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유속이 빠르고 바다에는 만조가 겹치다 보니 침수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사댐은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한 냉천 범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포항제철소가 잠기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에도 버틸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민주노총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는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제철소 복구를 위해 단체 행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포스코가 창사 이래 가장 큰 침수 피해로 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포항 지부도 국가적 재난인 이번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포항철강단지 전문건설협의회와 집중교섭을 통해 2022년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현장 정상화에 전력을 다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냉천 지류인 용산천 인근에 포항시가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물길을 거의 직각으로 변경했습니다. 무리하게 수로를 바꾼다고 주민들이 강하게 지적했지만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됐고 이번 태풍에 마을은 초토화됐는데요. 예전 하천이 흘렀던 자리에는 2년 뒤 새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냉천 지류 용산천이 지나는 포항시 오천읍 용산 1리 집들이 지붕만 남기고 통째로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태풍에도 용산천이 범람한 적은 없었습니다. 매미, 그리스 태풍, 모든 태풍이 와도 동네 물 찬 역사는 없습니다. 마당에 그제야 한 30cm 찼지. 이번 범람은 용산천 수로 변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민들은 지적합니다. 수로 변경은 작년 대규모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진행됐습니다. 냉천에서 마을까지 일직선으로 흐르던 이 수로는 아파트 부지 외곽을 따라서 직각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태풍 때 유속이 거세자 물이 흐르지 못하고 마을을 덮친 겁니다. 이곳이 수로가 90도로 꺾인 지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센 물살 탓에 이렇게 수로 벽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로 변경 공사 당시 포항시는 범람 우려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획 홍수량을 예측해서 하천폭을 넓혀 놓았으므로 하루에 침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포항시의 장담은 무책임했고 마을은 어김없이 침수됐습니다. 포항시는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는 해 소하천 정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정된 수로 변경 사업만 계속 가속도를 붙여서 추진을 했지 행정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한 허가를 내준 문제부터 책임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물길을 변경하면서 저지대 마을 주민들은 외면당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 아이파크 때문에 이 지대는 전부 저지대가 된 거예요. 더 저지대가 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예. 약한 사람은 죽어야 되고, 그 돈 있는 사람만 사는 건 아니잖아. 500mm가 넘는 기록적인 강우로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지만 작년부터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한 주민 의견을 묵살한 포항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 피해에 대한 포항 지역 응급 복구율이 8일 만에 50%를 넘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으로 피해가 난 23,232곳 가운데 12,437곳을 복구해 복구율은 53.5%를 보였습니다. 공공시설 복구율은 70%, 사유시설은 51.9%를 기록했습니다. 포항시는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응급복구는 며칠 내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도심을 흐르는 금호강 주변을 30여 가지 사업을 통해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이른바 금호강 르네상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내륙 수변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대구시 계획에 대해 환경단체는 4대 강식 하천 개발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5,400억 원으로 대구 금호강 주변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열린 금호강, 활기찬 금호강, 지속가능한 금호강이라는 3대 목표 아래 30여 가지 사업을 실행해 기후위기에 강한 글로벌 내륙 수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의 우리 유명한 테임즈강, 세느강, 이 라인강들이 다 금호강과 비슷한 하폭을 갖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거기를 도시의 발코니로 활용하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지만 금호강을 충분히 금호강이 갖고 있는 그 기본 자산을 활용하면 이른바 금호강 르네상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금호강 백리를 따라 물길과 바람길, 사람길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람길에는 산책로와 자전거길, 강변도로, 다목적 광장과 시민공원, 야생화 정원을 조성합니다. 오는 2026년까지 810억 원을 들여 동촌 유원지 명품 하천 조성,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금호강 국가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을 합니다. 동촌 유원지 명품 하천 조성은 동촌 유원지 일대에 물놀이장을 만들고 생태 수로와 다양한 생물의 서식 공간인 비오톱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는 화원 유원지와 달성 습지를 연계해 금호강, 낙동강 합류부에 관광지를 만드는 것, 금호강 국가 생태 탐방로 조성은 안심 습지와 금강 습지, 파련 습지를 연계해 생태 탐방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강 주변에 파크 골프장과 캠핑장, 수변 무대 등을 조성해 사시사철 축제가 펼쳐지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동 보트도 띄우고 수상 레저도 즐기게 할 계획입니다. 금호강은 보시는 것처럼 강 바닥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얕은 구간이 많습니다. 이 배를 띄우는 등의 친수 활동을 하려면 결국 강 바닥을 준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자연을 배제한 철저한 인간 중심의 개발 계획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수달과 고니가 논이는 금호강이 생태계 파괴로 몸살을 앓을 것이라며 개발을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4대 강십 사업을 되풀이하는 것으로서 금호강 생태계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망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금호강을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며 개발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구시와 마찰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는 태풍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긴급 경영 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인이나 법인이며 소모성 농자재나 소형 농기계, 종자 구입 등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 금리로 융자합니다. 상환은 일반 농가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만 39세 이하 청년농은 3년 거치 5년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지난 1993년부터 도와 시군, 농수협 등의 출연금과 운영수익으로 2,586억 원이 조성돼 자연재해나 가축질병 등 현안 사항 발생 시에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수거한 태풍 쓰레기가 12,0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70%가량은 매립장에서 나머지는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해양 쓰레기 600톤은 영일만 산업단지 내 임시 적판장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응급복구가 계속되고 있고 피해 규모가 막대한 만큼 수해 쓰레기는 당분간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 아파트 경매 시장의 낙찰가율이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10건의 매물 가운데 절반도 낙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 역시 하락세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구의 전용 면적 76제곱미터의 아파트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경매 시장에 나온 이 매물은 1년 반 뒤인 지난 8월 3억 6,1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감정가 4억 1,400만 원보다 5,300만 원 낮아 낙찰가율은 80%였습니다. 1년 반 전인 지난 2021년 1월 인근 동네에 낙찰된 비슷한 크기의 84제곱미터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는 5억 5,500만 원입니다. 낙찰가율이 134%였습니다. 1년 반 사이에 낙찰가율이 무려 50%포인트나 떨어진 겁니다. 현재 대구 주택시장은 아파트 과다 공급과 경기 침체, 특히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경매 시장 역시 몇 년간 유례 없었던 낮은 낙찰가율을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원 경매 전문 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8월 대구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80.3%로 1년 전인 107.2%와 비교해 26.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낙찰가율이 10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21년 11월 이후
10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락세는 지난 2021년 6월 이후 1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낙찰률도 40.8%로 1년 전인 2021년 8월 낙찰률 75.9%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낙찰가율도 85.9%로 2019년 3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각종 규제의 금리 인상으로 가속화된 아파트 매매 시장 하락세가 경매 시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상 등으로 이제 매수세가 꺾이면서 시세보다 더욱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경매 시장도 당분간은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대세 하락기로 접어든 가운데 추가 금리 인상마저 우려되고 있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매 물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경주 지역 피해 규모가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기준에 따라 확정된 공공시설물 피해는 426억 원이며 이 중 소하천이 168건, 282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11동이 전파나 반파됐고 주택 침수가 664동이며 농작물 891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경주시는 공무원과 군인, 자원봉사자 등과 장비를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항 영일만항을 통한 국내 중고자동차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영일만항에서는 어제 이집트로 중고차 수출을 위한 첫 시범 운항에 나섰고 1회당 중고차 1,500대를 수출할 예정입니다. 영일만항은 2010년 평택 공장에서 생산된 쌍용 자동차와 2012년 일본에서 수입된 마쓰다 자동차를 반제품 형태로 분해 후 컨테이너에 넣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출한 적이 있지만 완제품 형태의 자동차를 전용선에 선적해 수출하는 건 2009년 개항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경주가 25도 선에 머물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3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경북 동해안 전 지역 모두 25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2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후까지는 동해 남부 전해상에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부터는 차츰 흐려지기 시작하겠고요.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날씨는 14호 태풍 남마돌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진로가 매우 유동적이지만 다음 주 초반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